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의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초로 수출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효력이 한국에 적용된 이후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2025년 4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기업 MPR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미 미주리대와 열출력 20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기 위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은 WTO에 제소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의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효력이 한국에 적용된 이후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표를 한 미국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 전략과 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앤드류 밀러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글로벌 기업의 자문을 맡아왔고 현재는 G7 산업전략 포럼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지정학적 산업 의존도에 대한 대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의 대표 교수들과 전략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세미나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21세기 공급망의 진짜 주도국은 어디인가?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날 무렵 그들은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군요. 사실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유럽 각국은 전기차 배터리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중동은 원전 사업을 한국에 맡기고 동남아는 K 콘텐츠를 통해 자국 청년 문화를 바꾸고 있죠. 이제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도 움직이고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계의 심장을 멈추게도 다시 뛰게도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2022년 미국 정부가 추진한 반도체법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핵심 기술 자료 제출까지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침묵하거나 압박에 순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기술을 파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의 심장을 쥐고 있는 국가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군사용 위성 시스템,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70%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성과가 단기간의 도약이 아니라 오랜 시간 투자와 기술 축적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밀도와 신뢰성, 그리고 제조 속도는 세계 유수의 반도체 전문가들조차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세계의 전자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가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배터리는 또 다른 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만드는 세 개의 이름 모두 한국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은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BMW, 현대, 기아, 거대한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 용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불가피론. 이는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단 한 대의 전기차도 제대로 출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의 배터리 기업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성능과 안전, 내구성,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 기업과 줄줄이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단지 산업적 협력을 넘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략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주행거리는 2배 이상 늘리며 화재 위험은 사실상 제거한 차세대 배터리.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산업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감탄하게 됩니다. 반도체 설계, 장비, 생산 라인, 배터리의 원재료 확보, 제조 공정,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까지 한국은 그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 생태계를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세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기술로 무장한 공급망의 허브이며 이 나라가 잠시라도 멈추면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만든 반도체 없이는 슈퍼컴퓨터도, 인공지능도, 로봇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없다면 전기차 혁명은 꿈으로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세계 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으며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따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점에는 단단한 기술력, 뚝심 있는 산업 정책, 그리고 지치지 않는 국민의 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조선업의 영향력을 실감한 건 2023년 겨울 프랑스 해운기업 CGM의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던 자리에서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자사의 차세대 친환경 초대형 선박 열척을 어디에 발주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답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기업이 세계 조선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바다 위에서 어떤 배가 움직이느냐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곧 세계 경제의 흐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들이 필요한 기술력은 단순한 강제 용접이 아니라 고정밀 공학, 디지털 설계, 친환경 추진 기술,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까지 모든 면에서 극한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최첨단 선박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해상 물류의 핵심에 놓인 선박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지는 항상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의 LNG 운반선 역시 한국이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긴 컨테이너선,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선박 역시 한국 조선소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선박을 의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품질과 신뢰, 그리고 미래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독자 개발된 잠수함, 그리고 최근에는 중형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기술까지 한국은 이제 바다 위에서도 자주 국방의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순한 국방 자산을 넘어 한국이 바다를 통해 어떤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LNG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데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의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동남아에서 북미로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류의 대동맥은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서 출발한 선박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류의 흐름이 곧 각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급망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한국은 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배가 드나드는 항만 인프라까지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부산항은 세계 5위권 항만으로 평가받으며 동부가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해운과 항만, 조선과 운송이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 있는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바다에서 배를 만들고 그 배가 닿을 길을 열고 그 길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바다를 움직이는 국가의 전략이며 한국은 지금 이 시대 바다의 주인으로 당당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에는 위성 강국이 있고 지상에는 반도체 강국이 있으며 바다에는 조선 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제국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군 현대화 계획은 10년은 늦춰졌을 거라고요. 그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기간에 1000대에 가까운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것이 단지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 기술의 완성도까지 포함한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분명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무기 원조에 의존했고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그저 구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호주,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판매 제품이 아니라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과 전후 정비 시스템까지 갖춘 통합 방산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결정판이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투기는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까지 자체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더 이상 외산 기술에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중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며 사실상 전략무기 독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성공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 기술은 향후 무인기 요격과 근접 방어에 있어 혁신적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한 국방력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기술 역량이 군사 전략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증거이며 방산 산업이 단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국가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6위권 방산 수출국에 올라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5위권 진입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집요한 노력과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집단적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의 성능은 냉정합니다.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실전 배치, 실전 운용, 실전 계약으로 이미 세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싸서 찾는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찾는 나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무기로 전환된 기술국가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 기술을 끌어올렸고 반도체, 배터리, 소재 기술이 군사 시스템에까지 적용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독보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과 군수 분야가 따로 움직이지만 한국은 이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한국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방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실감하게 된 건 유럽 출장 중 파리의 한 서점에서였습니다. 한창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 매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대부분이 손에 쥐고 있던 책은 다름 아닌 한국 웹툰을 번역한 그래픽 노블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어 회화책을 고르는 프랑스 대학생들의 대화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K-팝 앨범을 들고 결제하려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국경을 넘을 때, 언어를 초월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을요. 과거의 문화는 군대나 돈의 힘으로 확산되었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문화의 영향력은 감정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힘입니다. BTS의 노래가 전 세계 청소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블랙핑크의 무대가 유럽과 미국의 음악계를 흔들며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눈물을 흘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 회가 상영되자 공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지닌 힘입니다. 감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이라는 언어로 마음의 국경을 허무는 힘. 이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창의성과 진정성,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섬세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단지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2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 이상으로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단지 상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 정서와 가치관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되었고, 대학에서는 한국어와 한국학 강좌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K-팝 댄스를 배우기 위한 학원과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감정과 가치가 세계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문화의 확장이 한국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화장품이 바로 글로벌 뷰티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K-팝이 열리는 도시의 항공, 관광, 음식, 교육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단지 감성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과 외교, 경제와 산업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힘, 즉 소프트 파워입니다. 문화가 총보다 강하다는 말, 이제는 추상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총을 들지 않고 세계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세계는 자발적으로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를 도입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격렬한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롯데마트가 폐점되고 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되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를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기를 계기로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자립의 기반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을 때 많은 이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소재의 국산화가 급속히 이뤄졌고,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던 시장은 점차 한국 기업들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규제를 단행한 쪽이 오히려 타격을 입게 되었고, 한국은 기술 자립을 통한 산업 독립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단이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표방하거나 공개적인 입장을 피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에서 러시아와 상당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원칙 있는 외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에 휘둘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독립적 전략국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국민 전체에 뿌리내린 자존감과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거대한 세력에 둘러싸여 생존해온 역사 속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외압을 견뎌내며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크기나 군사력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유의 생존 전략을 체득한 나라입니다. 최근 G7 확대 회의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참여자로 초대되었고, 각국은 한국의 입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달라지고 외교적 균형이 조정되며 기술 패권 경쟁의 향방이 뒤바뀌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가벼이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국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양보하지 않는 핵심 가치, 그리고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냉정한 외교적 계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춘 당당한 세계 질서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가 단지 산업의 승리, 기술의 진보, 혹은 문화의 흥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한국 없이는 뛰지 못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으며 세계 무역을 실어나르는 선박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넘어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한 모서리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와 균형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중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감정을 전염시키고 언어를 초월해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며 이 모든 소프트 파워는 이제 국제 협상과 국가 이미지의 핵심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반 위에 세계의 강대국조차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독립된 전략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를 따라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따라갑니다. 어느 기술을 채택할지, 어느 문화를 수용할지, 어떤 외교 노선을 선택할지조차 한국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보며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내세운 가설이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진실은 계속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한국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정밀해지고 문화는 더 넓게 퍼지고 국가는 더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충돌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국은 흔들림 없는 나침반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으로 세계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누구보다 멀리 나아가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자부심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